그 얘가 이제 미아리 옛집으로 잠시 이제 가야 됩니다. 엄마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원래 미아리 쪽에서 살고 있다가 그 집을 그냥 세를 놓고 본인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도시로 온다고 그러는데 소설 정황상 여기 일산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일산 지방의 이제 뭐 대도시에서 아파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아리 쪽에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 들어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수리비도 좀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들이 거기 집 안에 어디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가지고 오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 그 미아리 지역, 미아리 그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이제 좀 같이 알고 지냈었던 창희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형을 잠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창희 형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된 거야. 그 과거 회상의 이야기가 옛날에 오줌 누러 가다가 뭐였었지? 그 빠루였나요? 빠루를 밟아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짠지 장독대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눈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어린아이의 시선이고 어린아이의 그 인식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죠. 근데 그게 뒤에 가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눈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골았을 때 이제 그 당시 나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나의 심리가 이제 좀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요거를 바라보니까는 그때 이제 어땠었다라고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장 소설이라고 해요. 김소진의 소설이 대부분 이제 성장 소설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김소진 소설이 자기의 그 경험, 자전적인 속성도 꽤나 큽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뭐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뭐 쥐잡기라는 소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도 사실은 이제 제목이 쌤이 입이 잘 안 붙어서 그렇지 원래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연계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그랬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자전적 소설이다, 그리고 성장 소설이다, 이런 면모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이제 원래 신도시에 살고 있고 미아리 재개발 예정인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일러 문제였나요? 그걸 이제 수리 문제 때문에 그 새 들어서는 사람을 좀 잠깐 만나려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창희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아리의 현재 어떤 사업의 정황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들을 수 있다라는 창희 형의 그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되죠. 그 부분이 이제 과거 회상에서 끝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지점이 되겠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회상도 나오게 되겠는데 원래 이제 어머니랑 지금 현재는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과거의 어머니를 떠올렸었을 때 어머니가 그 장독대 깨뜨린 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나의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그냥 으이그 녀석아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여주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죠.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존나 귀엽고 정말 얼탱이가 없을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무마를 하려고 그랬었나 싶은 정도로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갔죠. 이런 부분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죠. 앞부분 줄거리부터 시작을 할까요? 나는 재개발로 인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나는 낡은 털신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얘들아, 뽀드득거리는 또는 성큼성큼이라는 음성상징어들이 이 구절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함인 거야. 실제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같은 거는 그것을 최대한 잘 묘사하려고 한단 말이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서 그거 상황을 요약해서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투나 표현들이 어린아이의 심리와 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순수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동감이 있게 음성상징어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음성상징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행동 같은 것들도 같이 나와요. 똥에다가 오줌 싸가지고 똥 부시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9가구가 함께 쓰는,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면은 9집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만 쓰는 거야.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죠.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 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2번씩이나 푸드덕푸드덕 몸소리를 치며, 요거 이제 글쎄요 뭐 레이디들이라서 이런 얘기하기는 잠깐 좀 그런데, 그 남자들 오줌 싸다 보면은 이렇게 체온이 갑자기 확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부르르 떠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이제 한 2번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2번씩이나 푸드덕푸드덕 몸서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히며 너무 추워 달달달달 떨면서 뽑아내는 오줌 줄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똥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받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녹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코 속을 파고드는 지린내, 코를 쫑긋거리며 돌아 나올 것까지는 좋았다.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의 그 장난스러운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죠. 요런 부분들, 이렇게 감각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묘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만나게 될 부분인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여튼 돌아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어. 이게 뒤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짐작하게 만들어주죠.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독을 가지런히 묻어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팔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떼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가마니떼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팔딱 젖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다.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 뭉치는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지금 이거 무슨 물건인지 소개해주고 있죠? 묘사해주고 있지? 얘들아, 빠루라는 거 본 적 없어도 요 글을 보고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약간 망치 뒷부분 있죠? 두들기는 부분 말고 뒷부분에 실제로 못 뽑는 빠루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기본적인 망치의 모습이거든요. 그 망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못을 빼는 부분이 갈고리처럼 돼 있거든. 그걸 얘는 물음표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좀 날카롭게 다져져 있는 부분이 이제 빠루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밟아가지고 지렛대 원리처럼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와 버린 거야. 바닥에 그냥 누워있던 게. 그러면서 그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짠지 단지를 스쳐버린 겁니다. 스쳤다라고 나왔지만 이제 뭐 깰 정도였으니까 좀 두들겼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뭉치는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짠지 단지를 스치자 뚜껑은 2동강이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그어졌다. 금은 같지만 그 짠지 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지는 않았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만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가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 작품 어떻다고?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큼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나는 사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가에 서서 힘이 쭉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런 행동하는 거 좀 귀엽죠? 그 단지 하나 그냥 깬 것 뿐이야.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린아이니까 이제 진짜 세상 무너졌다. 그냥 완전히 큰일 났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죠? 어린아이다운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면모, 이런 것들이
과장되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어린아이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다 털어버린 새벽 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자 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하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겠냐고. 하늘이 내 호소를 응답을 해주겠냐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는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자, 그래서 빠루 자체를 좀 의인화하는 부분들도 있죠. 빠루가 뭐 마녀가 주문을 걸어가지고 저 새끼가 내 발목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아이다운 상상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계속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서술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서술이죠, 이런 게.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이 구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냥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구절인 겁니다.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은 그래, 내가 기절한 게 문제가 되지 장독대가 깨진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 모습이에요. 기절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좀 모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야. 이렇게 피로하다면은 차라리 내가 기절해버리면 괜찮을걸 이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골을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빠루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10여 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 자, 요거 자신의 그때의 심리를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게? 그럴 정도로 어린아이다운 분석이에요. 이해됩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서야 그만 자라. 너 앉아있다가 또 졸고 있잖아 지금. 서서 들으라고, 서서. 몇 번째 지적이야 지금. 서서 들어. 내가 아니라 서서 들으라고요. 자, 계속 읽을게요. 얘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피로감은 정신적인 피로감이다. 육체적 피로가 아니다. 그리고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피로를 달고 산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또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어른이 어떤 책임감 아니면은 문제 해결 뭐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항상 달고 사는구나, 항상 안고 사는구나 라는 어른에 대한 시각이 살짝 엿보이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볼게요.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 D, 이거 뭐냐면 바카스 D예요. 약국에서 바카스 D 팔잖아. 얘들아, 피곤하면은 아메리카노나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마시는 것보다 그냥 약국에서 바카스 D 사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싸고요. 그리고 달지도 이게 당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몸의 건강에 좋아요. 차라리 바카스 D 드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바카스 F는 약발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거야. 바카스 D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알았지? 누나 지금 그거 먹고 있는데 미안하다 야. 그거 안 먹고 아메리카노도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아메리카노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몸 관리 잘 하세요. 바카스 D가 최고입니다. 지금 바카스 D에 플러스 비타민이 최고입니다. 하여튼 거꾸로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 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다.
자, 이 피로감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 얘는 어릴 때 파카스 D 이제 병으로 다이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먹었어. 그리고 그 안에 좀 잔여물 같은 거 남아있잖아. 그거 먹을 때 혀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혀를 이렇게 막 탁탁탁 이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먹었었던 기억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걸로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야, 이 피로감 이거 어떻게 하지? 이 피로감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라는 심리적 피로감이죠. 그거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불길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장수 순심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얼어버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던 걸까? 나의 지금 상황이 그 앞에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술주정뱅이 그 아저씨의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아저씨도 이런 피로감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른에게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잖아. 자꾸 어린 아이의 시절에 어른에게 이제 시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자신의 그 상황이 자신의 어떤 인식이 어른의 모습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눈사람으로 덮어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또 눈사람이 바로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지고 가출을 하죠. 하루 동안 가출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뒷부분이죠. 그러곤 어느덧 해질녘, 여기죠? 여기서 읽어볼게요.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단치기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걸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기주의적인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욕구, 내 감정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생각하고 살게 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나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을 벌였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는 게 당황스러운 거야. 이해됐나요? 이런 게 이제 나와 주변의 삶에 대한, 나와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어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밀며 쌀을 씻으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지 않았다. 지청구는 그냥 꾸중, 뭐 그런 겁니다. 꾸지람, 그런 겁니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고독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내 심리가 어때요? 나 지금 좆된 거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를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이거 나 오히려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대요. 어린아이다운 착각이죠. 얘들아, 계속 내가 뭐라 그래?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상상력, 아니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또 성숙하지 못한 인식,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서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어슴푸레한 깨달음 속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얘들아 여기 보면은 나의 모습이랑 세계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괴리감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런 인식 자체가. 그래서 자아를 인식하는데 전환점이 생기죠.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성장 소설이니까 자아 인식의 전환.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 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좀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끝에서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이게 좆됐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내가 반성을 하고 싶어서 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하니까 우는 거야. 무엇에 대한 불안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계와 현재 일어나는 세계. 그러니까는 그 수능 특강에서 4번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그 4번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문제의 보기에서 서술자와 경험자라고 나왔죠? 서술자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험자는 겪은 체험자인 겁니다. 서술자는 지금 경험자를 보면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그 경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가 그 당시에 경험자가 인식하고 있던 세상이랑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 거예요. 용어를 살짝 치환됐었지만 너네들 이해되지 이 말.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너네들이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괴리감, 불안감, 또 아니면은 여기서 또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혼돈 또는 비애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는 거죠. 차라리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이해됐나요? 지금 얘는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주변의 무관심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이해됐어요? 주변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잖아. 나는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혼돈과 무관심 속에서 나는 불안한 겁니다. 차라리 혼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트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엄마는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야, 회복됐습니다. 균형을 바로잡아 줬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현실 감각이 회복이 된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렇게 컸대요. 이 경험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라는 이야기겠지? 자,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에요. 이 작품이 이제 과거 회상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딱 그리지를 않아요.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고 그 다음은 그래 딴 데는 안 들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잖아. 여기서는 이제 나가 창의형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복귀하는 지점이에요.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이에요. 응, 있었지. 거기 뭐 좀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조심이라고 쓰여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와도 슬래브도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2층이나 다름없대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워거렸다. 형, 조합일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정식으로 받는 급여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 사업이 물렸으니 잘만 하면 떡고물 깨나 묻힐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사진 가지러 왔다며 아랫집에 안 들릴 거니? 틀사진이라는 게 액자 속에 들어가는 뭐 그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가지러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뭐 수리비 주러 오기도 했었지만은 그 사진 가지러 온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벌겋게 술도 마시고 그 둘이서 술 마셨거든요. 여기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돈 3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이용하는 게 낫죠.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또 찾아온 건가 싶기도 하네요. 라는 얘기예요.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 나랑 조합사무실에 들려서 커피나 마시면 이거 들려서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듣긴요 뭘. 형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까. 형에 대해서 좀 믿고 있는 부분도 있죠. 창희 형을. 그래서 이제 좀 친밀한 관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어머니가 나와 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었잖아. 옛날 집에 찾아온 거야. 세를 주고. 여기 이 미아리는 이제 곧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 원장이에요. 창희 형이. 그래서 조합원장 자리하고 있으면은 일단 뭐 이득 같은 건 없어도 그래도 정보나 뭐 이런 건 빠르고,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 지역의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돈을 좀 벌게 해줄 수는 있어. 뭐 나한테 뭐 이득을 취하려면 취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여기서 딱지를 판다라는 거는 그 옛날에 난소동 같은 데서 보는 그 세입자들의 어떤 권한, 그리고 재개발 뭐 건축에 관한 그 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딱지를 받아서 판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세로 되도록 다리를 놔줄 수는 있겠지. 내 생각엔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굴려서 분양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예, 엄마가 결정을 할 거예요. 전 심부름이나 몇 번 하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 작품 끝납니까? 더 있나요 뒤에? 끝났네요. 내가 다른 그 해설서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인물 관계도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성장, 이런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출제 요소로서는 성장 소설로서의 면모입니다.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내셔야 됐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던 게 그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다량으로 사용한다든지 상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그 시선이다, 어린아이의 또 인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런 인식이 자기중심적이었어. 자기중심적이었었던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용어를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자아인식의 전환? 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완전히 사소한 존재다, 뭐 무관심을 받는 존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건 나한테 무조건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뭐 평범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고 성장인 거죠. 그런 면모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 그 심리들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내면 심리를 잘 묘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 과거 회상. 그래서 과거의 지점과 현재로 돌아오는 지점을 좀 경계선을 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상의 특징은 요거지만 사실 성장소설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됐습니다.